네, 이번 의뢰품은 지도입니다. 오, 글쎄요, 여기는 우리나라와 일본, 만주라고 쓰여 있네요. 중국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고, 이쪽은 세계 지도인 것 같고요. 예, 이쪽이 보면은 조선해라고 쓰여 있어요. 조선해. 우리가 아는 동해죠. 동해가 조선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만주, 중국, 지금의 중국 쪽이죠. 여기가 좀 독특하네요. 서백리아. 서백리아? 위원님, 서백리아가 어디입니까? 시베리아의 그 예전에는 서백리아라고 했습니다. 아, 러시아의 네. 시베리아가 서백리아, 시베리아까지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굉장히 좀 정교해 보이는 그런 지도입니다. 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두껍습니다, 지금. 백과사전처럼 두꺼운 책인데요. 한쪽을 한번 볼까요? 쪽을 이렇게. 뭐 이런 글들이 잔뜩 들어가 있고. 이런 글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요거는 책의 정체가 뭔가요? 이제 백과사전인데요. 네. 조금 더 넘기시면은 그 네. 우리나라 지도가 나올 겁니다. 아, 넘겨볼까요? 지도가 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우리나라 지도라는 위원님의 말씀이신데, 글쎄요, 한번 살펴볼까요, 지형을? 지금 이게 눕혀져 있어서 좀 알아보기 힘든데, 여기 제주 있습니다, 제주. 제주가 있고, 거제가 있고, 부산포가 있고, 이쪽에 또 대마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전라도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 지도는 지도인 것 같은데 조금 지금의 우리나라 형태와는 좀 다른 뭐 지형들은 좀 낯이 익은 지형들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기 책에 나와 있는 지도 그리고 여기 있는 지도 혹시 뭐 두 책과 지도의 관계가 있습니까? 네, 그 지도책이나 지도의 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책과 이 지도가 어느 나라에서 그 제작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거를 인형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지도들은 어느 나라에서 제작이 됐을까요? 1번 조선, 2번 중국, 3번 일본, 4번 러시아. 저는 1번으로 하겠습니다. 이광현 씨는 조선. 1번. 일본. 예. 일본이다. 네. 왜죠? 일본. 그 아까 제가 보니까 네. 그 일본에 대일본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렸다면은 대일본이라고 안 썼을 텐데 네. 거기 일본 사람이 했으니까 그 대일본이라고 썼을 것 같고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지도 곳곳에 일본어가 쓰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광현 씨는 1번이라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아나운서. 저는 조선이요. 조선에서. 보니까 예. 조선해 동해를 조선해. 조선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조선. 네. 동해를 조선해라고 썼기 때문에 좋습니다. 엄영수 씨. 저도 그 바다 이름 쓴 거 봤는데 네. 조선일 것 같아요. 엄영수 씨 역시 조선해를 봤을 때 조선에서 만든 지도다. 위원님께 답을 확인해보죠. 위원님, 답은 어디입니까? 지도의 제목을 가린 종이를 좀 떼보시죠. 이거 한번 떼볼까요? 네. 여기 답이 있군요. 일본이라고 쓰여 있는데. 네, 일본입니다. 일본의 이광현 씨가 정답입니다. 와, 오늘 오늘 일본 엄청나게 잘 받아가시고. 이게 일본에서 만든 지도입니까, 위원님? 네, 이쪽 그 왼쪽에 있는 지도를 그 말씀드리면은 이 지도는 1809년에 그 제작된 지도인데요. 일본의 왕명에 의해서 제작된 일본의 공식 지도입니다. 일본의 공식 지도인데 그 공식 지도에 일본해가 아닌 조선해라고 그 표기를 했고요. 네. 일본 변개약도 옆에 있는 거는 네. 세계 지도를 세계 지도. 그린 겁니다. 일본 변개약도. 근데 위원님, 요거 일본 변개약도요. 굉장히 낯이 근데 지난번에 나왔던 지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지도를 어떻게 해서 제작했는가는 그 서문에 이제 쓰여 있거든요. 네. 그 서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서문에 보면은 정면연에 왕명에 의해 가지고 만국전도를 만들라는 왕명이 내려집니다. 근데 그 만국전도는 동판에 새겨라라고 그 명령을 내리는데 네. 이 동판에 새기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가 이 일본 변계약도입니다. 그러면은 위원님 이 지도를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예, 그 서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네. 고교 경보라고 쓰여져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다카하시 가케야스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다카하시 가케야스라는 사람은 일본의 천문관입니다. 천문관.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상청 청장에 해당되는 지도를 만들고 기후 같은 걸 관장하는 지도를 그 제작하는 그 책임자입니다. 네. 근데 위원님 그 보면은 일본 사람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해라고 안 하고 우리 조선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거죠. 네,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도 정확하게 하면 1905년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걸 조선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쪽을 그 대일본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러일 전쟁에서 이기면서부터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 우리나라 동해를 예. 일본해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굉장히 또 역사적으로 명백한 이런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지도 알아봤고 위원님 여기 있는 책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에도 시대에 그 만들어서 사용했던 일본에 사용했던 백과전서입니다. 네. 백과전서인데요. 여러 장의 지도 중에 지금 보시는 대로 그 조선국도가 그 그려져 있잖아요. 네. 지명이되거나 위치되거나 뭐 여러 것이 그 틀린 데가 많아요. 네. 그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지금이랑 왜냐하면 여기 좌측에 있는 지도는 비교적 세계 지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정교한데 이 지도는 좀 어설프단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을 잘 수 몰라서. 있으니까 네. 직접 다니면서 제작을 해야 되는 어. 거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김진희 아나운서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오. 네. 이게 퀴즈였어요. 일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사정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도는 정보입니다.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이게 그 대외에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는 그러한 그 전략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요. 우리나라 지도에 자산도라고 있습니다. 자산도. 자산도? 이게 위치상은 동해 쪽인데 자산도. 자산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산도.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산도. 일본 변계약도 가면 여기에 천산도라고 굉장히 조그맣게 쓰여 있습니다. 천산도. 예. 제가 지금 자산도, 천산도를 짚어드렸는데 왜 짚어드렸냐? 인형 퀴즈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에서 자산도와 천산도는 같은 섬을 의미합니다. 과연 이 섬은 어디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동해에 있는 섬입니다. 동해. 예. 이거 쓰는 거 예, 아니에요? 말로 해주세요. 말로 저는 주관식. 울릉도. 이광현 씨는 울릉도. 예. 동해하면 울릉도. 네, 독도를 뜻한 독도. 울릉도에서 독도로 바꿉니까? 예, 독도로. 할게요. 독도로. 예. 독도로. 예. 김진희 그럼 아나운서. 제가 울릉도 얼른 짚겠습니다. 울릉도. 사실 지도 위치도 그렇고 크기를 네. 봤을 때는 울릉도가 더 크기 때문에. 엄영수 씨. 울릉도. 울릉도. 동해에 뭐 섬이 예. 독도도 있잖아요. 근데 울릉도로 하겠습니다. 울릉- 독도는 잘 안 보였을 테니까. 독도는 비교적 작은 섬이기 때문에.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독도입니다. 인형 야, 여기 자리가 오늘- 없겠어요. 놓을 데가 없어요, 인형이 지금. 우리나라 독도는 조선시대에는 우산도라고 이렇게 어두사 예. 우자 쓴 우산도라고 하는 게 옳은 말입니다. 이거 우산도라고. 그런데 옛날에 그 한문이기 때문에 그 초소로 쓴다거나 흘려 쓰는 행서체로 쓴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 천산도라고 잘못 쓴다거나 자산도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천산도나 자산도라고 쓴 것도 다 우산도인 독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요, 이 의뢰품을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왕명으로 제작된 지도고 일본 사람들이 보던 지도에 당당하게 독도가 쓰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지도가 아니에요. 일본인들이 만든 지도에 독도가 이렇게 명확하게 역사적 증거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료를 여러분께 함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영토 독도를 이 표기한 일본 지도가 좀 더 남아 있습니까? 임진왜란 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 지도를 만드는데 그 지도에도 우산도라고 분명하게 그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 일본에서 많은 지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독도 그 박물관이 되거나 독도 재단이 되거나 국립지리원 이런 데서 많은 그 지도를 그 수집해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만든 지도 중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표기한 그 확인된 지도만 119점이나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사실이 되려면 증거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일본 변개약도라는 거는 저기 동판으로 저걸 찍었으면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왕명에 의해서 제작된 지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제작되지도 않았고 현재 일본에도 몇 점 남아 있지 않은 귀한 지도. 귀한 지도입니다. 김진희 아나운서. 지도는 그래도 백과사전이잖아요. 우선은 그럼 백과사전은 보통 대량으로 편찬을 하잖아요. 예, 지금 저 많이 남아있을 백과사전 것 그 같아요. 강호 대전령 저 백과사전 책은 네. 그래도 비교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책은 좀 남아 있군요. 이광현 씨. 그 고지도하고 이 백과사전의 보관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좀 여러분이 보신 대로 그 지도나 그 이 백과사전이 그 굉장히 그 보관 상태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보관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다. 1시간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아무거나 여쭤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 예. 여쭤보세요. 5초? 4초?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에도 몇 점 남아있지 않은 굉장히 귀한 지도인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명시해 놓은 이 지도는 굉장히 귀하다는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결정하시고 이 지도와 두 권의 책 합산해서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초감정단 세 분의 추천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영수 씨, 1억. 김진희 아나운서 5천. 이광현 씨 3천. 일본으로 봐서는 자기들 약점이나 어떤 그런 게 있는 거니까 그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싸게 볼 거고 네. 저희로서는 명백한 증거가 되니까 네네. 굉장히 비싸게 볼 거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두 번째 의뢰품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독도가 명확히 우리의 땅이라는 증거가 되는 이 사료 과연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하는 의미가 담긴 일본에서 제작된 일본 변개약도와 강호 대전령의 추정 감정가 10만 단위 넘어 100만 단위 600만 1000만 단위 7600 엄영수 씨가 가장 가까웠습니다. 이야. 와. 일본 변개약도는 그 일본의 그 공식 지도인데도 그 독도가 우리 땅으로 표기된 아주 귀한 지도이기 때문에 아주 그 일본에도 별로 없고 우리나라에도 별로 없는 그래서 상당히 귀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지도 6천만 원. 그리고 이제 강호대전용 저 책은 한 권에 800만 원씩이어서 1,600만 원. 그래서 7,600만 원에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 가운데 우리 독도가 표기된 지도들을 살펴봤습니다.